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미시건주의 크로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에서 예배 중 괴한이 총기를 난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11시경 미시건주 웨인시 소재 크로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에서 발생했고, 총격범은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을 한 채 교회로 향했고, 당시 교회 내부에는 약 15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과 어른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총격범은 완전 무장을 한 채 차량에서 내려 교회 쪽으로 접근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A parishioner struck the gunman with his vehicle as the gunman shot the vehicle repeatedly. At least 2 staff members shot the gunman, causing fatal wounds. Great treats we had this week, and have some too. Thank you. 교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에는 예배가 끝나가던 시점에 갑작스런 총성이 울리며 공포에 휩싸인 교인들이 의자 뒤로 숨거나 급히 뒷문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Come on, everybody to the back. Please, everybody come to the back. Come to the back. John, they gotta come. They gotta come.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Go. Out, I don't think is a good idea. Come on here. 때마침 총격범이 교회에 접근하던 도중 교회로 진입 중이던 한 성도가 운전하던 포드트럭 차량을 총격범을 향해 운전하면서 들이받았습니다. 범인이 트럭에 치여 쓰러진 순간을 틈타 보안 요원이 신속히 대응하면서 총격범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 담임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격범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여 직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서 마침 트럭을 운전하던 성도와 보안 요원의 용기 있고 신속한 대응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격범은 범죄 기록이 없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해당 교회의 교인으로 자신도 지난 1년간 2~3차례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정신건강에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올해 첫 폭염이 닥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기온은 40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해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뉴욕시 등 동부 지역에는 지난 주말부터 폭염이 시작되면서 24일 기온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맨하튼 센트럴파크를 비롯해 동부 곳곳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센트럴파크의 경우 35.6도를 기록해 1888년부터 1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폭염은 단지 불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고 위험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점들을 알고 대응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동부 지역 29개 주에 걸쳐 약 1억 6천만 명이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장기적이고 야간에도 식지 않는 고위험 폭염은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냉방시설이나 수분 보충이 부족할 경우 누구든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출신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비판하며 X에 올린 글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교황은 미국의 공습이 이루어진 직후인 지난 22일 X를 통해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민족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처는 세대를 거쳐서 겨우 치유될 수 있고 어떤 무력 승리도 어머니들의 고통과 아이들의 두려움 그리고 빼앗긴 미래를 보상할 수 없다면서 외교가 무기를 침묵시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실천으로 나라들이 미래를 그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X 이용자는 교황이 국제정치에서 가장 이성적인 목소리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교황의 용기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한 침대 제조업체가 실시한 최근 연구조사에서 전국 50개 주의 흡연율과 대기 오염 수준, 독성 화학 물질 배출량, 습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률 등을 종합 분석해서 폐질환 위험이 가장 낮은 주를 선정했습니다. 상위 10개 주 가운데 6곳이 서부 지역으로 조사된 가운데 콜로라도와 하와이, 뉴멕시코가 각각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폐건강 순위 하위권은 중서부와 남부 지역이 차지했고 인디애나, 오하이오, 알래스카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등을 포함하며 기침, 숨가쁨, 잦은 호흡기 감염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테슬라가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탑재한 모델 S 차량의 주행 중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데이비드 드라이어먼과 그의 아내 미셸, 이 부부의 딸 브룩이 지난해 9월 한 음악 축제에 다녀오다가 자가용차인 모델 S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차량이 도로를 갑자기 이탈하면서 표지판과 가드레일, 콘크리트 교량 지지대에 충돌하면서 가족 3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2024년식 이 차량에는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가 탑재돼 있었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유족은 캠던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차량에 결함 있는 설계 탓에 주행 차선을 이탈하고 긴급 제동을 가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또 머스크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아마도 사람보다 낫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테슬라가 운전자에게 모델 S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후 서울 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 적극 대응과 동포 역량을 활용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역사적 헌신과 희생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 재외동포청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고 외교안보분과 위원들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또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적극적 공공외교 추진, 국내 체류 동포 전담 조직 신설 등 동포사회와의 실질적 소통과 협력 등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내려가는지에 대한 해외 동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